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견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주말 오전에 전해드리는 오늘 디펜스 브리핑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소식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해서 일선 부대에 배치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제력의 핵심이죠.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네임십인 니미츠가 퇴역한다는 소식입니다. 두 가지 모두 우리 안보에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데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과 거의 구분이 가지 않는 로봇을 일명 생체 모방 로봇, 바이오미메틱 로봇이라고 합니다. 최근 중국이 군사용으로 이러한 로봇들을 광범위하게 개발하고 있어 주변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상군 소규모 제대까지 견마형 전투 로봇을 배치하기 시작한 중국이 해군 육전대와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새와 물고기를 모방한 생체 모방 로봇을 배치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리포트했습니다. 중국 해군 육전대는 최근 해상 침투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가 참새형 로봇을 운영하는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방수 처리가 된 이 로봇은 물에서 꺼낸 직후 전원을 켠 뒤에 하늘을 향해 던지면 스스로 비행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일반 새와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며 비행할 수 있는데요. 내부에는 GPS를 이용한 항법 장치와 카메라가 내장돼 있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해병대는 민물고기인 아로하나를 모방한 로봇 물고기도 제작해 선보인 바 있는데요. 이 로봇 물고기 역시 지느러미를 이용해 물속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체 모방 로봇들은 레이더와 같은 탐지 장비는 물론 육안으로도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각국이 FPV 드론에 대한 대응조차 버거워하는 상황에서 등장한 이 생체 모방 로봇, 과연 어떤 대응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거의 드론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드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FPV 드론을 시간당 160대 이상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대규모로 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FPV 드론, 퍼스트 퍼슨 뷰라고 하는 1인칭 드론은 제작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크기가 굉장히 작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DJI사의 매빅2 드론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드론이 굉장히 먼 거리까지 비행을 할 수 있고요. 30분 이상 채공이 가능하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거기에 비행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안정화시키는 스테빌라이징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계속해서 표적을 포커싱하고 타겟팅하는 그런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러한 드론을 이용해서 정말 온갖 종류의 임무에 다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FPV 드론은 보이죠? 물론 굉장히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긴 하지만 일단 하늘을 봤을 때 쿼드콥터 내지는 헥사콥터 형태로 해서 뭔가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드론이구나,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예비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새처럼 생긴, 심지어 새랑 똑같이 날아다니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현한 이런 로봇은 사실상 식별도 안 되고 대응도 안 되죠. 비행하는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군 대원이 물에서 나와서 이 로봇을 꺼내서 하늘을 향해서 힘껏 던집니다. 던지니까 정말 새처럼 날아다니죠. 도심 지역에서는 사실 새를 보기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보통 전장은 도심에서 좀 벗어난 지역이죠. 그리고 근처에 산을 하나 끼고 있으면 그 주변에 정말 온갖 종류의 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새들이 새가 아니라 로봇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일단 저것이 로봇인지 새인지 구분이 되지 않죠. 레이더로 봤을 때 새가 파닥거리면서 만들어내는 레이더 반사 면적이나 이 로봇이 파닥거리면서 만들어내는 레이더 반사 면적 똑같습니다. 소음도 나지 않고요. 형상만 놓고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먹잇감이 지상에 있을 때 그 먹잇감 상공을 선회 비행하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 위를 선회 비행하는 그 로봇이 진짜 로봇인지 새인지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수부대에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됐다라는 것은 곧 일상생활에서도 그러한 로봇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김해공군기지 그리고 부산작전기지에서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드론을 날리고 사진을 촬영해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로봇 새를 들여와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마치 새로 위장한 이런 로봇을 가지고 정찰 활동을 한다면 과연 우리 당국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미국도 올해 초에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전략기지인 노포크 해군기지가 중국의 드론에 의해서 뚫렸다라는 사실이 노라드 사령관에 의해서 확인이 됐죠. 미국도 사실 대응하기가 어려운데 방공 능력이 굉장히 취약한 우리가 이런 바이오모메트릭 로봇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 정말 우려됩니다. 물론 무기체계라는 것은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학자들이 이러한 로봇에 대한 대응책을 개발해 줄 것이라고 믿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제력을 구현하는 이런 미국의 전력이 없어지면 그만큼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구현하는 국가들은 자신의 힘을 길러야 되겠죠. 미국의 중요 전략 자산 중의 하나인 항공모함이 태평양에서 하나 없어진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수명 연장과 퇴역을 놓고 고민하던 니미츠급 항공모함 1번함 니미츠의 퇴역을 결정했습니다. 올해부터 퇴역을 위한 절차가 시작돼 2026년에 퇴역할 예정인데 태평양의 항모 전력 공백이 우려됩니다. 미 국방부가 니미츠 항공모함 퇴역을 위해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와 1,170만 달러 규모의 핵 항모 비활성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조선사 측이 현지 시각 8월 2일 밝혔습니다. 조선사는 이번 계약이 니미츠 항공모함의 핵연료 제거와 퇴역 후 스크랩 처리를 위한 포괄적 계약의 일부라면서 니미츠 항공모함은 오는 2026년에 퇴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니미츠 항공모함은 현지 시각 8월 1일 샌디에이고를 출항했는데요. 이 항모는 퇴역 및 해체를 위한 초기 작업을 받기 위해 버지니아주 헌팅턴 잉걸스 뉴포트 뉴스 조선소로 이동해 올해 11월 말까지 계류할 예정입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 1번함인 니미츠함은 1975년 취역해 반세기에 달하는 함량을 가진 노후함인데요. 지난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핵연료 교체 및 오버홀 공사를 받았지만 핵연료 교체 주기가 도래한 2020년 이후 공사를 받지 않아 퇴역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니미츠를 대체할 포드급 2번함 존 F 케네디는 지난 2020년 F-35C 통합 작업이 결정됨에 따라 최근까지 개장 공사를 마친 뒤에 지난 4월 이멀스를 통한 사출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빨라도 내년 말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어서 초기 작전 능력 확보는 2027년 이후가 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니미츠는 대체 전력 없이 퇴역하게 됐는데요. 이번 달 니미츠가 퇴역을 위해 태평양을 떠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항모 전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2027년을 전후해서 대만에서 모종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CIA 국장부터 시작해서 공중기동사령관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2027년 전에 중국의 이런 군사적 팽창, 대만 도발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구비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일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죠? 제가 국방TV, 군사TV의 스크립트를 만들고 또 여러 곳에 기고와 방송 출연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바이든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사들, 과거에는 오바마 행정부 있었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지향해왔던 것은 미국의 군사력 약화였습니다. 억지력이 약화되니까 점점점 분쟁이 많아지죠. 냉전 때 사실 이렇게 국지적인 전쟁이나 충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 두 나라가 강력한 힘으로 찍어 눌렀기 때문에 분쟁이 최소화됐던 건데요. 자, 그런데 이제는 초강대국이 거의 사라졌죠. 그리고 미국의 리더십과 군사력이 굉장히 악화되다 보니까 중동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아시아, 지금 유럽에까지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호하면서 바이든이 취임할 경우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여러 가지를 예측을 해드렸는데 지난 3년 동안 그것이 대부분 현실화됐죠. 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고 대선 시즌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정권 교체가 되거나 해리스로의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지금 예측하건대 만약에 카멀라 해리스가 백악관의 주인이 될 경우에 바이든, 오바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혼란이 벌어질 겁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이 항모 전력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있고요. 의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요 함정들을 계속해서 조기 퇴역시키고 있습니다. 타이콘데로가급, 물론 노후되긴 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괌이라든가 태평양 지역에 이지스 어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냥 퇴역시켜서 스크랩하고 있죠.
며칠 전에는 프랭크 켄달 공군 장관이 차세대 전투기 NJAD 개발 보류를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행정부가 무기체계, 특히 전투기 도입 예산을 줄이면서 수량을 줄이는데 의회가 여기에 반발해서 전투기 수량을 증원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이상한 장면도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이 니미츠도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원래는 퇴역을 시켜야 하죠. 20년에 한 번씩 해결료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해결료 교체 주기는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미츠급 항공모함, 겉으로 보면 굉장히 삐까뻔쩍하지만은 이 항모에 실제로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는 승조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저기서 배관이 터지고, 또 이 니미츠는 스팀 캐터펄트를 사용하는 증기 터빈이 있죠. 이 증기 터빈 관련된 이 배관에서도 여기저기서 계속 김이 새고 이래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버홀을 하고 개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에,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시퀘스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겹치면서 지금 그런 것들을 못했죠. 자, 그런데 이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미국이 F-35C를 인티를 했습니다. 통합 작업을 해서 니미츠급에서도 F-35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는데, 그래서 니미츠급을 앞으로 좀 더 운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왔었습니다. 미국의 항모가 굉장히 부족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퇴역 절차를 강행한다. 이 니미츠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을 없애버리는 그런 조치가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샌디에고에서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워싱턴이 7함대 항공모함 교체 작업을 하고 있죠. 조지 워싱턴이 이쪽으로 올 거고, 로널드 레이건은 이 교체 작업이 끝나면은 대서양 쪽으로 갈 겁니다. 노퍽에 뉴포트 뉴스 조선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버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위해서 대서양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초까지 정말 중동 지역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트루먼 항모나 아이젠하워 항모도 조만간 오버홀에 들어가야 되죠. 자, 이 표는 현재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을 제가 간단하게 도식한 그런 도표입니다. 노란색으로 된 것이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배들인데, 이 태평양 지역에 있다라고 해서 전부 다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작전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존 C. 스테니스가 현재 정비 작업을 받고 있고요. 해결료 교체를 하기 때문에 2025년에서 6년 이후에 출고될 예정입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임무 교대를 하고 대서양으로 갈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태평양 전력으로 될 수가 없고요. 존 F. 케네디는 빨라도 2027년에 IOC를 획득할 예정이어서 27년에서 28년까지는 작전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4년에서 5년 동안 태평양 지역 유사시에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4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4척이 항상 작전 배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도는데, 일단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은 7함대 전진 배치 항공모함으로 계속 배치가 돼 있을 겁니다. 여기에 칼빈슨, 시어도어 루스벨트, 에이브러함 링컨 이렇게 3척이 있는데, 이 3척이 계속해서 삼직제로 돌아가면서 서태평양 지역으로 증원으로 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유사시에 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용 항모는 많아야 2척이 될 겁니다. 지금 중국이 푸젠함 시운전을 계속하면서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죠. 푸젠, 산둥, 랴오닝 이 3척의 항공모함이 있고, 현재 상하이에 있는 중선중공에서 건조 중인 076형 강습상륙함, 지금 위성사진으로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말이 강습상륙함이지 실제로는 5에서 6만 톤 정도 되는 이멀스탑제 항공모함으로 건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의 항모 전력이 4척이 되는데, 이렇게 중국의 전력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태평양 지역의 항모를 빼서 퇴역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정말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퇴역이 결정이 됐고 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존 F. 케네디의 전력화 일정이 최대한 당겨져서 이 항공모함이 빨리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미국 민주당 인사들 왜 이렇게 자꾸 미국의 억제력을 약화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태평양군 세력이 이렇게 약화가 되면 당연히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의 활동이 점점 더 커지겠죠. 동맹의 전력이 약화됐고 그동안 이 동맹의 전력 덕분에 상당한 억제력을 얻고 있었던 우리나라, 이제는 우리 스스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군사력 강화에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늦긴 했지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